김성환의 시사야. 문경수의 우주로 가는 밤. 지각을 뚫고 붉은 용암을 토해내는 화산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작가 수전 손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화산의 대폭발이 보고 싶겠지만 그들이 진정 좋아하는 것은 화산의 파괴력이 아니라 모든 무기물이 따르는 중력의 법칙에 저항하는 힘일 것이다. 저는 화산을 보면 자연의 위대함을 느끼는 동시에 중력을 박차고 나가는 로켓의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인간이 화성에 간다면 지구에서의 삶이 그랬듯 화산과 더불어 사는 삶을 피할 수 없습니다. 화산은 분명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잘 이해한다면 화성에서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될 겁니다. 오늘 우주로 가는 밤에서는 화성의 화산으로 탐험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경수 과학탐험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성의 화산을 생각해본다. 네. 거의 안 해봤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쉽게 하기 힘든 생각이죠. 화성도 사실은 좀 상상이 안 되는데 네. 화성에 화산이 있다. 네. 지구에 있는 것처럼 네. 화산 활동이 화성에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네, 우리가 보통 이제 화산 활동이라고 하면 네. 뭐 지구에서나 일어나는 그런 지질 현상이라고들 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 지질학의 그 세부 주제 중에 행성 지질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고 있는 이 지구에서의 지질 현상들이 네. 과거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이 태양계 전반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네, 이렇게 또 정의를 하고 있고요. 뭐 간단히만 소개를 드리면 화성에도 주상절리가 있습니다. 화성에도요? 네. 예. 그리고 아직도 그 화산 활동을 하고 있는 이 목성의 위성인 이오라는 위성도 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아직도 뭐 현재 진행 중인 거죠. 아, 그러면은 화성에 화산 활동할 때는 네. 우리 지구처럼 이렇게 갑자기 화산재가 퐁 하고 터져 나오거나 네. 용암이 흘러나오거나 네. 그런 건 아닌 거죠? 아니요.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있어요? 네, 일단은 화산 자체의 형태가 만들어지려면 예. 지구랑 똑같은 그런 어떤 마그마의 분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네, 완전히 뭐 다르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굉장히 신기한데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근데 화산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외국 네. 같은 경우도 지금도 이제 화산 활동하는 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화산 터진다 그러면은 갑자기 대피 명령 내려지고 네, 뭐 하늘길이 막히고. 예. 네. 좀 약간 두려운 존재 같이 느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재난 영화도 네, 화산을 맞습니다. 소재로 해서 많이 네. 나오고요. 근데 인류 역사를 볼 때 화산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해요. 네, 일단 그 화산 자체는 인류사에 비하면 이 고정되고 지속적인 존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오래전부터 예, 오래전부터 형성이 됐고, 예. 뭐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화를 만들기도 했고. 또 실제 인간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뭐 예를 들면 초기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 화산이라는 존재가 네. 거대하고 이렇게 불을 뿜어내다 보니까 신화를 통해서 이 민간 신앙의 토대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아무래도 이제 화산 활동이 벌어지게 되면 이 화산 내부에서 다양한 무기물질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네네. 네, 그러면 그것들이 어떤 그 식물이나 작물을 재배하는데 좋은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네. 또 우리 인간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줬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 화산이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네. 이제는 이 화산 활동이 단순히 재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땅이 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또 예측을 통해서 이렇게 재난 대비를 할 수 있는 이런 영역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네. 여전히 우리는 화산과 공존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도 화산에 대해서 신화가 있고 네. 하와이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일본도 일본의 시작이 큐슈는 쪽에 네, 맞습니다. 지역에서 화산 활동이 한창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 지역에서 일본이 시작됐다 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신화가. 우리 뭐 제주에 솔문달망 신화가 있고 네. 또 하와이에 펠레 여신 신화가 있는 것처럼 약간 좀 경외의 대상처럼 그럼요. 인류가 네. 바라봤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화산을 볼 때. 자, 그러면은 화성의 화산으로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탐험을 네. 떠나보도록 하죠. 근데 일단 화성하면 올림푸스 몬스 화산이라고 하는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일단 이 올림푸스 몬스 화산은 이 태양계 행성을 통틀어서 가장 그 규모가 큰 화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무려 이 화산의 높이가 27,000m 정도 됩니다. 27,000m요?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을 하시면 예. 사실 뭐 그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산이라고 에베레스트. 말을 하고 예. 하는데 그거에 뭐 거의 뭐 5배, 6배 이상 예. 높이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와. 그러면 이게 화산 활동이 엄청나게 활발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과거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화성에 지금 네. 올림푸스 몬스 화산 말고도 다른 화산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네, 일단 그 올림포스 몬스가 대표적인 그 화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올림포스 몬스가 위치한 타르시고라는 고원이 있는데 이 고원 지대에 많은 화산들이 존재를 합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만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 일단 아스크레우스 화산 네. 그리고 파보니스 화산, 아르시스 몬스라는 화산이 있는데 네. 그런데 이 나사 그 탐사선들이 이 화산들의 위치를 위성 사진을 찍은 거 보면 네. 지금 하와이 제도에 이 섬이 4개로 쫙 늘어져 있는 것처럼 네네. 구조가 비슷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와이 제도 같은 열점 화산 구조라는 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고요. 열점 화산 구조요? 네, 열점 화산이라는 건 뭐냐면 이 한 지점에 예. 한 열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한 지점에 마그마가 고정적으로 이제 항상 존재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계속 그 마그마를 공급을 해서 네. 이렇게 산이 만들어졌다 화산이.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하와이 제도처럼 듬성듬성 화산이 만들어지려면 네. 판이 움직여야 됩니다. 네, 판 구조 운동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판이 움직이면서 그렇죠. 여기에 화산이 퐁 올라오고 그렇죠. 그다음 화산이 이게 이루어지고.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화산이 분출이 됐다가 그렇죠. 또 판이 움직이면 그 다음에 또 화산이 그렇죠. 분출되니까 여러 네. 지점에서 이렇게 화산이 그렇죠. 이동하는 경로에 따라서 맞습니다. 화산이 생긴다. 네, 그래서 이제 예. 이 올림포스 몬스 화산이 지구의 화산보다 몇 배 높은 게 뭐냐면 네. 판 운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 그 화도로 계속 마그마가 공급이 되니까 무한정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맞습니다. 화산 높이가 27,000m라고 네, 하신 맞습니다. 거군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여전히 이제 그런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네. 이 화산의 어떤 이 화성에 있는 이 화산들이 어떻게 지구 화산이 이렇게 배열이 똑같은지 여전히 좀 의문으로 남아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뭐 화산을 직접 관찰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한라산을 관찰하기는 좀 어려운데 네. 한라산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 한라산의 옆면 모습이랑 네. 그리고 이제 화성에 있는 올림포스 몬스의 옆면을 보면 되게 높이만 다르지 구조는 되게 비슷한데요. 마치 한라산을 우리가 측면에서 보게 되면 네. 이 방패를 뒤집어 엎어놓은 것처럼 경사가 완만하다고 해서 이런 화산을 방패를 닮았다고 해서 방패화산, 네, 혹은 순상화산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근데 경사가 완만해지려면 일단 이 용암의 성분이 죽처럼 묽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처럼 이렇게 흐르면서 네네. 천천히 식으면서 굳어지니까 이 넓은 형태를 만든다라는 거죠. 네, 그래도 실제로 이렇게 화성의 화산을 연구할 때도 하와이에 있는 뭐 마우나케아 산 그리고 이 제주도의 한라산도 아주 중요한 그런 사이트로 연구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걸쭉하다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걸쭉한 용암이죠. 걸쭉한 용암 같은 게 백두산 같은 게 걸쭉한 용암이에요? 백두산은 약간 그 좀 다른데요. 예. 이렇게 그 열점 화산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서 이제 서서히 이제 용암이 올라오게 되는데 예. 이 백두산 같은 화산 같은 경우에는 해양 지각판이 내륙 지각판 밑으로 밀려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내부에 있는 그 암석들이 녹아서 마그마가 돼서 올라오게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이 세니까 이 화산 활동이 되게 격렬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용암 성분보다는 이 지각의 판 운동 때문에 더욱 그렇게 폭발하는 그렇죠. 그 힘이 더 굉장히 세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 뭐 점성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네. 그게 폭발하는 힘에 그렇죠. 오히려 영향을 더 크게 미치는 화산이다. 네네. 그러면은 지금 화성 같은 경우에는 네. 아까 그 말씀으로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굉장히 경사가 완만한 네. 이런 높이를 가진 그렇죠. 그런 화산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네네. 근데 그 화성에도 활화산은 일단은 뭐 없는 거죠? 이렇게 용암이 나오거나 그런 일단 것처럼. 그 많은 분들이 화성의 화산을 얘기하면 뭐 네. 형태도 중요하지만 아직도 활화산이 있냐 없냐 그게 이게 제일 제일 궁금하실 텐데 그럼 뭔가 신기하잖아요. 화성에 네. 그런 게 있을 거라고. 그런데 일단 그 지구 같으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화산을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네. 뭔가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이게 활화산인지 휴화산인지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네. 화성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하지만 화성이 활화산 활동이 있다라는 거를 암시하는 증거들은 계속
계속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 올림포스 몬스 화산 분화구 근처에서 2천만 년 전에 형성된 형성된 지형이 발견이 됐고요.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메탄가스가 발견이 돼서 활화산 활동의 어떤 강력한 증거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메탄가스가 보통 지각 안에 매장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화산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 지각의 틈이 벌어져서 그 사이로 메탄가스가 뿜어져 나온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직도 화성이 작지만 화산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그러지 않아도 그 질문을 좀 비슷한 걸 하려고 했어요. 네. 지금 우리 지구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네. 땅을 계속 파들어가면서 여기는 뭐가 있네, 여기는 그렇죠. 뭐가 있네. 네. 그렇게 해서 해까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간접 방식으로 지금 지구에 물질이 이렇게 구성이 됐고 네. 이렇구나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추정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지구에서 쏘는 것도 이 정도밖에 추정을 못 하는데 네. 화성에 있는 걸 어떻게 그걸 다 압니까? 이걸 물어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 질문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네. 일단 우리가 보통 그 어떤 암석이나 광물의 연대를 측정할 때 네. 이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법을 쓰게 되는데 네. 지금 화성 궤도로 도는 이 궤도 정찰선들이 거의 뭐 20대 이상 가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직접 표면에 가서 측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적외선이나 이런 걸 활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지금 측정을 하고 있어서 나름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화성이 지구 같은 느낌이 마치 드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대기만 빼고는 뭐 네. 거의 지형 구조는 비슷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에서도 화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왔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언젠가는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네. 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인간이 화성에 간다면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이제 앞서서 제가 이제 우리가 화성에 가서 산다. 그러면 화성과 뭔가 공존하는 삶을 꾸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몇 번 소개를 드렸지만 일단 그 가장 유력한 그거는 일단 화성에 가면 이 거주 시설을 지표면에 짓는 것보다 화산 활동에서 만들어진 용암 농구를 안에다가 네? 지어야만 아무래도 우주 방사선 피폭을 막아주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이렇게 인간이 생존할 확률이 높게 되는 거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 동굴이 아직 뭐 확인이 됐어요? 아니요, 확인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현실적인 방법으로 지표면에 기지를 짓는 것보다 일단은 용암 동굴에 짓는 게 안전하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화성에 가려면 또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물을 구하기 쉽지가 않은데 네. 과학자들이 추정하기에 이 화성에 용암 동굴이 아무래도 지하에 있다 보니까 네. 조금만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이 과거에 있던 얼음층들이 네. 좀 지각 밑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물 문제를 극복하는 측면에서도 이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지형들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화성에 우리 갈 때 네. 보통 이제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영화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주복 같은 거, 네, 그것도 그렇죠. 뭐 아주 무거운 우주복도 네. 아니고 좀 간편한 우주복 네, 같은 맞습니다. 거 입고 그냥 화성의 그 땅들을 밟고 다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일단 그거는 이제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는 우주에 대한 이미지, 네. 뭐 우주탄의 이미지가 뭔가 아이언맨 같은 멋진 슈트를 입고 네. 좀 자유롭게 활동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좀 떠올리기 때문에 영화상에는 좀 그렇게 표현이 됐지만 네. 실제로 이제 우주인이 화성에 가서 거주하려면 이런 단계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진 그런 화성 관련된 뭐 영화나 이런 미디어들을 보시면 네. 이제는 이제 지하 용암 동굴에다가 실제 기지를 짓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영화도 나왔어요. 네,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런 마스라는 뭐 드라마도 있긴 한데, 예. 네, 그런 것들 보시면은 이제 그 어떤 천문학이나 화성에 대한 연구 그런 발전 속도에 따라서 이제 영화의 시나리오도 같이 조금씩 바뀌어 나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사의 경우에는요. 네, 화성의 용암동굴 중에 네. 어디를 우리가 가면 좋겠다. 네. 어디다가 기지 만들면 좋겠다. 이런 계획까지 혹시 세워두지는 않았어요? 정확한 계획은 아닌데요. 네. 일단 그 앞서도 말씀드렸던 그 올림포스 몬스 화산이 있는 네. 그쪽 고원지대에 이제 이런 기본적으로 화산이 분화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는 용암 동굴들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뭐 궤도선으로만 그걸 발견했다고 해서 거기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네. 굳이 이제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화성에 터치다운을 해서 네. 정착을 하면서 일단 다른 장비들을 통해서 빨리 용암 동굴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한 다음에 네. 거기에 이제 2차적으로 기지를 짓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용암 동굴 크기가 네. 일반적으로 우리 제주도에서 네. 보기에는 가장 큰 굴이 만장굴 그렇죠. 같은 거잖아요. 네. 한 그거보다 더 크거나 뭐 그래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어쨌든 크기의 용암 동굴은 찾아야만 어쨌든 뭐 예, 그런 기지를 그렇죠. 짓는 게 가능하겠죠. 근데 우리가 뭐 동굴에서 그냥 대기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네. 안에 또 보호시설을 설치를 그렇죠. 해야 맞습니다. 되는 거잖아요. 또 지표에서 이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또 뭐 엘리베이터 같은 시설도 만들어야 될 테고요. 아, 복잡한데요. 그러면은 마션이나 이런 거 보면은 약간 간단하죠. 공기 주입한 텐트 같은 거 있고 맞습니다. 네. 그 안에서 사람이 있고 그 네. 안에서 뭐 감자도 키우고 그렇죠. 이러면서 네. 우리가 기지를 만들어 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실제는 영화하고 많이 다른데요. 근데 그 사실 그 마션의 그 어떤 영화의 그 시점을 보면은 아마 더 먼 미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용암 동굴에서 생존이 가능하고 뭔가 검증이 된다라면 좀 더 이제 그런 거주시설들의 기술들을 발달해서 네. 이제는 지표에서도 뭔가 우주 방사선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하겠죠. 근데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화성이 지각 활동이 있다고 하면은 네. 그러면은 화성 안에서 네. 지각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화성 근처도 위험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 어쨌든 어쨌든 태양계 이 궤도의 배열이 바뀌지 않는 이상 예. 그럴 위험은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예. 하지만 일단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뭐 우리가 그 화성을 그냥 대기가 없다고 해서 단순히 지질학적으로 뭐 죽은 행성이다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네. 이런 미세한 어떤 그런 신호들이나 증거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연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제가 살아있는 시기에는 화성 가는 모습을 화성에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꿈을 좀 갖고 있었는데 네네. 안 되겠는데요. 어, 그렇게는 너무 건너가야 될 산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렇죠. 어쨌든 뭐 단계가 필요하죠. 아,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화성에 탐사선 보내는 문제 가지고 얘기 네.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탐사선 보내고 그다음에 사람이 가고 네. 사람이 간 다음에 여러 자재들을 보내고 네. 그리고 기지를 만들고 네. 앞으로 한 3, 40년은 안 되겠는데요. 네. 그 전에 일단 뭐 저 암석 샘플표도 가져와서 네, 집져도 되는지 그것도 확인해야 되겠죠. 아, 그래도 인간은 네. 꿈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아, 그럼요. 우주 탐사에 대한 그 희망이나 이런 것들을 네. 계속 갖고 있을 테니까 네. 그 꿈은 좀 꺾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아쉽습니다. 아, 네. 우리는 잘 못 볼 것 같아서. 그렇죠. 우리 네. 후세는 그런 모습, 화성에 직접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좀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는 우리를 떠받치고 있는 용광로 위에 살고 있다. 인간이기에 겪는 하나의 흥분되고 예측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우주를 가는 밤 문경수 과학탐험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흥미로웠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정기고의 크로스 더 유니버스 띄워드리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데리러 갈게 준비해 금방 가 오늘 밤 눈 깜빡하면 준비할 것도 없어 그냥 나와 세상에